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TSC 강사 종영인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적중특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 같은 경우는 6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부분 같은 경우는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준비 시간이 30초, 답변 시간이 40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선생님 이제 6부분이 대화형인데 40초 너무 길어요. 혼자서 주저리 40초 너무 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6부분이 3부분의 확장형으로 대화형은 맞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니터에 출제가 됩니다. 위에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한자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징이란 한 글자가 6부분에 정말 중요한 한 글자죠. 미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6부분은 대화형이긴 하지만 미션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미션 하나하나를 해결하다 보면 40초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이제 징이란 한 글자를 기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는 나에게 주는 이제 상황이에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 이러이러한 미션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라는 거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你在路上 당신 이제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길 위에서 看到 목격했습니다. 有个小偷 어떤 도둑이 从 어디서부터 一家 요거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세 글자가 딱 나왔을 때 어렵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우가 한번 읽어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병음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珠宝店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주얼리샵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얼리샵에서 跑出来 도둑이 뛰어나오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징 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打电话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서요. 报警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다음 계속 볼게요. 并또한向警察 경찰에게 두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描述라고 해서 6부분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묘사예요. 묘사해 보도록 하세요. 小偷的 도둑의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글자. 우리 사실 징이라는 한 글자 뒤에 있는 징이라는 단어 뒤에 있는 뭐 발음 같은 경우는 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한자다 똑같아요. 성우가 읽어줄 때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外貌. 그래서 우리 도둑의 외모를 묘사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미션이겠죠. 그다음 和 뭐 하셔야 돼요? 그가 逃走的 우리 逃走라는 두 글자 같은 경우 이제 도주하다. 그래서 그가 도주한 方向 방향을 묘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어진 미션은 몇 개? 첫 번째 일단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描述 어떤 거 묘사하셔야 돼요? 외모와 도망간 방향.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미션을 한번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화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뭐로 시작하셔야 돼요? 喂你好 라고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 이제 징이란 한 글자 앞에가 내가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1차 대답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요 刚막看到有个小偷 어떤 도둑이 종 보시면 이제 이렇게는 제가 이제 꾸며 놓은 건데요. 만약에 내가 꾸밀 수 없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하나의 보물가게에서 도주하는 걸 보았습니다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꾸미실 수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신고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종江南公园 강남공원 对面的 맞은편에 있는 珠宝店 주얼리샵에서 跑出来 뛰어나오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두 번째 미션이 있어요. 묘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떤 거 묘사하셔야 돼요? 외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면 참 좋아요. 他看起来30多岁 그는 보아하니 한 30살 정도 된 것 같고요. 个子 키 어때요? 大概대략 1m 左右 한 1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不胖不瘦 우리 不 A, 不 B 같은 경우는 A 하지도 않고 B 하지도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조 변화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不胖不瘦 뭔가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보통 체격이에요 라고 이 사람을 묘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穿了 입었습니다. 一身黑衣服 그래서 우리가 穿了 입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衣服옷 당연히 입는 건데 어떤 옷이에요? 검은색 옷을 위아래로 입었고요. 그 다음 戴着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띵이라고 해서 우리 띵이라는 글자는 帽子 모자를 세는 양사예요. 그래서 우리 숫자 1의 성조 변화 주의하시면서 一顶黑色的帽子
혹은 黑色帽子라고 해주시면 돼요. 검은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头发 머리카락이 有点长 조금 더 기네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전화하는 미션 해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외모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도망갔는지를 묘사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가요. 왕 어느 쪽으로?江南站 9호 출口라고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강남공원이 아니라 뭐 다른 장소를 하셨다면 응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외우셔서 응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他往江南站9号出口那边跑了. 그래서 강남 9번 출구로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얘가 도망갔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9번 출구로 갔습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신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我现在 제가 현재 在后面 뒤에서 跟着他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跟이라는 한 글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개사로만 알고 계시죠. 누구누구와. 근데 이제 동사로는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뒤쪽에서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你们 당신들 要是라는 두 글자는 우리 如果 만약에 라는 뜻이랑 똑같죠. 그래서 당신들 만약에 找不到他的话 그를 찾지 못한다면 就给我打电话 전화 주세요 라는 신고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오늘 6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그렇지만 묘사하는 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6부분에서 묘사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사람 묘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두 줄 다시 한번 보시면 30살 정도 되고요. 키, 그 다음에 몸매, 그 다음에 옷. 마지막으로는 머리카락. 이 순서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나서 뒤에 문제에 이걸 응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타부터 우리 여기 有点长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他看起来30多岁个子大概1.7米左右不胖不瘦 不 성조 변화 주의해 주시고요. 穿了一身黑衣服戴着一顶黑色帽子头发有点长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묘사할 때 자주 나오는 사람 묘사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혹시 모르죠? 우리가 경찰에게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제가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못 찾으시면 바로 저에게 전화 주세요. 요것도 외워서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부분에서 징이라는 한 글자 미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보시면 지금 징이라는 한 글자 기준으로 앞에는 나의 상황이에요. 난 어떤 상황? 你出门以后 문을 나선 이후에 发现 발견했습니다. 没带钱包 지갑을 안 가져간 걸 발견한 상황이에요. 지금 미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打电话 전화하셔야 돼요. 누구? 给弟弟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告诉他 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뭐예요? 钱包在哪儿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어야 되고요. 즉 묘사하셔야 되는 거죠. 알려주어야 되고요. 并또한让他送过来 걔한테 가지고 오라고까지 해서 미션 3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화를 하셔야 되니까 도입 똑같죠. 왜?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뒷부분에서 조금 응용을 한번 해봤는데 남동생이 집에 있는 걸 알고서 전화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아직 집에 있니? 중국어로 你还在家吗? 라고 해서 还라는 부사 넣어서 아직이라는 걸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你还在家吗? 집에 있어? 그 다음 우리 요거 도입 그대로 활용해서 1차 대답. 내가 집을 나선 후에 지갑 안 가져온 걸 알게 됐어. 그대로 쓰시면 我出门以后发现没带钱包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첫 번째 해결했으니까요.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记得 기억하기에 好像把钱包 지갑을 放在沙发上了. 소파 위에 놓고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지갑 어디에 있는지 묘사해줬고요.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뭐예요? 가지고 와줘 라고 해줘야 돼요. 보시면 우리 많이 쓰는 패턴이죠. 你能帮我A吗? 너 나 대신 A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너 나 대신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어떻게 돼요? 你能帮我送过来吗?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你能帮我 A 吗? 나 대신 A 해줄 수 있어? 외우신 후에 우리 送过来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你能帮我送过来吗?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 알려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我现在在小区门口 우리 小区라는 두 글자 같은 경우는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단지 입구에 있어. 다시 읽어보면 我现在在小区门口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물론 남동생은 바로 찾아오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여기 있고 나를 찾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묘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 지금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我穿了一身黑衣服 라고 해서 그거 그대로 가져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동생에게 내 머리가 조금 길다. 키가 어떠어떠하다. 요거는 넣지 않으셔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我穿了一身黑衣服 넣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이 문장 아마 앞에서 보셨을 텐데 우리 경찰에게는 못 찾으시면 저에게 전화주세요 라고 했지만 우리 남동생에게는 나 못 찾으겠으면 전화해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你要是找不到我的话 라고 해서 우리 找不到 뒤에 我 요거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읽어보면 你要是找不到我的话 어떻게 해요? 就给我打电话 전화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앞에서 썼던 문장과 비슷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알려주세요.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것도 묘사하세요랑 비슷한 거니까요. 묘사 자주 나오는 6부분 어떤 묘사 있는지 뭐 사람 묘사, 장소 묘사 이런 거 정리하셨다가 시험 가시기 전에 한번 쑥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동생에게 얘기해주는 미션 해결 상황 같이 한번 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지금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것도 이제 보세요. 징이라는 글자 기준 앞에 내 상황입니다. 你开车回老家的途中 이라고 해서 당신이 운전을 하면서 지금 回老家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고향집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라는 글자 같은 경우는 길, 도로, 여정이기 때문에 즉 고향길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车子 차가 突然出了毛病 그래서 우리 毛病 이라는 두 글자 같은 경우는 고장, 결함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상황이에요. 지금 미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给妈妈打电话 오늘 전화하는 상황이 좀 많았네요. 어머니에게 일단 전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说明情况 상황 설명해 주셔야 돼요. 并또한通知他 그녀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会晚点到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션 확인하셨네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일단 打电话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 미션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说明情况 상황 설명 이거 너무 자주 나오죠.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요게 바로 내 상황인 거예요. 다음 마지막 미션 뭐예요? 그녀에게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이제 세 가지의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고 계셔 여러분. 도입은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엄마 라고 해서 喂妈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했으니까 상황 설명. 내 상황은 어떻다? 我开车回老家的途中车子突然出了毛病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묘사하다 혹은 이제 뭐 상황 설명하다라고 나왔을 때 조금 더 쉬운 건 당연히 상황 설명이겠죠.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车子突然出了毛病 이라고 끝내버리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好像是 마치 뭐인 것 같아요? 车子 차에 뒤에 있는 두 글자 먼저 읽어보면 轮胎라고 해가지고 바퀴입니다. 자동차 바퀴에 漏气了 우리 漏气 공기가 샌 것 같아요. 공기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공기가 빠진 거 이제 큰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我已经 내가 이미 联系了 연락했습니다. 保险公司 보험회사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외우셨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상황을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면 好像是车子轮胎漏气了我已经联系了保险公司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엄마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不是 아닙니다. 什么大事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안심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很快就
자주 나오죠. 매우 빠르게 곧 能解决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不用太担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위로하는 것도 있고 안심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심시킬 때 어떻게 쓴다? 不是什么大事很快就能解决不用太担心이라는 문장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일 아니야.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떤 미션을 했어요? 그녀에게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말을 해줘야 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我会晚点到. 저는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말해주시고 그 다음 먼저 식사하세요. 你们先吃饭吧. 라고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6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세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징이란 한 글자 기준 앞에는 나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 뒤에 미션이 나왔을 때 묘사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 묘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도망간 방향도 있었고 뭐 자동차 사고 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6부분에서 묘사하는 거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 40초의 시간 긴 거 아니에요. 왜? 징이라는 글자 기준 뒤에 미션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40초 금방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6부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달 적중특강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